오늘 이제 저희가 여기서 하는 걸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병이 생기면 무슨 병에 뭐가 좋다 이것만 집중했어요. 병에 뭐가 좋다. 병이 10,000가지가 넘으니까 약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병이 하나면 약이 1,000가지 10,000가지라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질병을 연구하지 말고 건강을 좀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아픈 걸 뭘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까? 근데 우리 몸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나무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는 나무에 흐르는 수액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나무의 수액은 사람의 피와 같거든요. 실제로 사람의 몸은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피가 다 몸을 돌보고 회복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뭔지 아시죠? 피검사. 그래서 우리도 뭐 어디 아픈 거 신경 쓰지 말자 이거예요. 해봐야 답도 없고, 예를 들면 수도꼭지 물이 새는데 밑에 방탱이에 물 아무리 퍼내봐야 계속 흐르잖아, 그죠? 그 수도꼭지를 딱 잠가버리면 해결되니까 이 몸을 회복시키는 피를 어떻게 활력 있게 만들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할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빨간 피 먹어서 빨간 피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피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농사와 똑같아요. 밭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퇴비를 주고 돌보기만 하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 그치? 우리 몸을 고치려고 하지 말자 이거지. 내 몸이 피가 만들어지고 소화가 되고 피가 만들어지고 회복이 되는 거는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걸 자꾸 하려니까 안 돼. 단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이 넘어가는 요 위로만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삼킨 다음에는 내 의지대로 안 돼. 소화 안 된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위장 움직일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 피가 만들어지는 첫째 조건은 음식이 피가 되지, 그죠? 음식이 피가 되는데 어떤 음식이 제일 좋은가? 그냥 단적으로 탁 얘기하면 대변이 좋은 음식. 변이 황금색이고 가스가 안 차고 형체가 뚜렷해서 모양이 좋고 손으로 주물러도 아주 구수한 향이 나면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서 무슨 음식이 좋다 이래봐야 새치 혓바닥은 만족시킬 수 있지만은 대변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을까? 음식이 소화가 되어야 좋은 피가 만들어지니까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내가 뭐 소화 잘 되라고 먹는다고 소화되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어떤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건강식 하면 주로 뭐가 좋다고 먹어요? 요새 뭐 고기는 안 좋고 채소가 좋다고 한다. 사실 입에서 항문까지가 10m인데요. 인간의 소화기관을 아무리 뒤져봐도 채소 소화액은 0%. 그 뭐 아무리 맛있게 요리해서 씹어 먹어봐야 그게 에너지는 안 돼요. 소화액 자체도 없고. 근데 문제는 생채소를 먹으면 이게 치명적이 돼버려요. 탭이나 비료가 많이 줬을 때 생기는 그 질소는 부패가 빨라요. 그래서 배추, 무 여름에 야적해 놓은 데 가면 썩을 때 냄새가 어떻습니까? 아주 시장에 가보면 냄새가 꾸리꾸리한 게 안 좋은데요. 우리가 녹즙이나 생채소 이런 거 먹고 나면 그냥 깨서 차고 썩는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좋기 때문에 먹었지, 몸이 좋은 거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도 질소가 많아요. 산소, 탄소, 수소 외에 질소가 첨가되면 이게 단백질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채소도 질소가 많아서 부패가 빠르다면 단백질도 부패가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 혹시 가족들 외식한다고 식당에 가가지고 뭐 좀 고기나 생선 이런 거 맛있는 거 좀 많이 먹고 집에 와서 화장실 가보면 냄새 어떻습니까? 예, 그 정도 썩어서 냄새 나는 걸 식탁 위에 올려놓고 먹지 않으면서 먹어서 썩힌다는 건 말 안 되겠지. 그래서 썩으면서 그 독성 물질이 장 점막을 자극해서 이제 용종이 생기고 그게 임파선까지 들어가면 이제 선종이 돼버리고 폐는 대장은 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잘못되면 이게 폐에 암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 생각이 좋은 음식을 먹었다면 이제부터는 몸이 원하는 올바른 음식을 좀 먹어보자 이런 게. 예를 들면은 그 고추 마늘 그 왜 안 됩니까? 건강에 좋다 그런데 그죠? 피르호의 자극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암의 원인이 세포의 어떤 돌연 변이를 인해서 일어나는데 이 토끼는 암에 안 걸리는 대표적인 동물이에요. 근데 토끼의 귀에다가 1년 동안 그 아스팔트 콜탄을 계속 한 자리에 발라줬더니 이게 종양이 생기더래요. 실험 종양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 자극제가 세포를 자극해서 열이 발생하고 세포가 돌연변이 되는구나.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매운 청양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서 먹어요. 항문이 따가울 정도로.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 직장암이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이 유럽은 물이 안 좋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뭐를 많이 마시죠? 식사 때마다. 와인이 뭐예요? 포도주예요. 세계에서 식도암이 제일 많은 나라가 프랑스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고추를 먹지 마라. 마늘을 먹지 마라. 마늘은 또 유황이 많아가지고 부패성이 많아서 그냥 가스도 많이 차고 방구도 냄새. 그 자체가 뭐 좋을 수는 있지만은 모든 것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그 자체로. 그렇지만 몸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당나귀는 이 마른 풀 있죠. 건초, 헤이. 이것만 계속 주면은 최하 40년에서 60년 이상을 살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빵을 주면 10년도 못 살고 죽어버리거든. 결국은 우리도 소화기관에 맞춰 먹어야 되는데 인간의 소화기관에 가장 맞는 음식은 곡식입니다. 근데 왜 그 양반들 뭐 장사하려고 그러지 왜 볶아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받아 먹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볶음국식 먹어야 건강 좋아진다 그럴 때 그 희한한 사람들도 다 있다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자, 중요한 거는요. 건강식 하면 다 현미밥 먹어요. 그죠? 오래 잡섰죠? 네. 좋다 그러니까 먹는데 그게 왜 좋은지도 몰라. 왜 현미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좋다 그러니까 먹어요. 이게 세월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은 먹거리의 패턴도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부터 3, 40년 전, 50년 전에는요. 뭐 고기고 뭐고 따질 것이 아니라 배만 좀 불렀으면 좋겠어. 매일 찌개지고 땅 파고 일해야 되는데 허기가 지니까. 그럴 때는 웬만한 고기 먹어도 뭐 배탈도 안 나고 에너지가 모자라는 시대였어요. 다 태웠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과거 생각은 아주 분명한데 나이 들면 현실의 기억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때는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거는 부족하고 어떤 영양소가 넘쳤는가 하면 미네랄이라는 광물은 넘쳤어요. 자, 우리가 영양소 하면 5대 영양소입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미네랄은 왜 그때 많았는가 하면 미네랄은 금속성 광물이에요. 금, 은, 동, 아연, 구리, 텅스텐, 몰리브덴 이런 미량의 원소들이 자연 상태에서 한 90여 종, 인간이 만든 것이 한 13종. 근데 이런 원소들은 아주 미량으로서 우리 몸에서 호르몬 대사와 면역 기능을 회복시키는데요. 바닷물에 이 미량 원소 금속이 제일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90여 종 중에 한 86종.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 소금, 작을 숫자, 금자가 이 쇠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왜 많았는가 하면 이 금속은 나무가 타서 재가 될 때 재 속에서만 분리돼요. 항아리를 이제 간장, 된장, 이게 항아리를 만들 때 흙으로 이렇게 토기를 꾸면은 그 겉에 유약 굽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낙엽이 계속 떨어져서 오래된 밑에 가면요. 낙엽 속에 있던 광물이 이 낙엽이 부식되면서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 쇠가 녹슬면 산화철이 불듯이 이렇게 빨간 진흙 같은 흙이 돼서 깔아앉아 있어요. 그걸 약토라고 합니다. 그걸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아궁이 불 땐 재를 갖다가 같이 물에 섞어요. 그래서 걸러 가지고는 그것을 그 황토로 만든 옹기를 갖다가 그 물에다 이렇게 적셔 가지고 굴린 다음에 말려요. 그렇게 해서 가마에 꿀 때 그 약토하고 재 속에 남아있는 금속성 광물을 갖다가 1200도 고열로 녹여가지고 코팅한 게 간장, 된장, 항아리예요. 쇠 페인트 칠하고 아연 도금하듯이 고열로 재 속에 약토 속에 있는 금속으로 도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광물이 풍부했던 이유는 다 나무 떼서 밥해 먹고 난방하고 그 재가 계속 농토로 갔기 때문에 이 미네랄이 충분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세대는 호르몬 대사가 잘 돌아가니까 그래. 아기를 너무 잘 낳았어. 한 집에 많이 넣으면 10명도 낳아도 되고 놀 때마다 젖도 잘 나오고.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전기가 시골에 딱 들어가고는 전기 밥솥이 나오니까 다 전기 밥솥에 바뀌어요. 난방도 기름으로 하고 가스로 하고 이제는 농촌 인구도 줄어버리고 시골에서 나무 떼서 밥해 먹고 사는 집이 몇 집이나 될까요 지금요? 그게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농토에 재가 가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연탄도 안 떼요. 그러면서 농토에 뭐가 말라버렸어요? 미네랄이 완전히 고갈돼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즘은 애 하나 놓는 게 기적이에요. 10쌍이 결혼을 하면 거의 한 2쌍 이상이 아기를 못 낳고 애를 낳아도 젖이 안 나오고 이게 뼛속에 광물이 부족해서 골반이 잘 안 벌어지니까 제왕절개 수술해요. 칼슘만 있으면 부러져 버리잖아요. 시멘트가 그죠? 철근이 들어가야 이게 골반이 벌어지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생리 기능이 안 좋으니까 배가 아프고 생리통 있고 냉이 있고 뭐 허리 아프고 온갖 병이 다 돌아버립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또 옛날 생각만 해서 자꾸 고기 먹고 밥 많이 먹고 늦게 먹고 이러다 보니까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과잉이 돼가지고 이게 기름으로 바뀌어가지고 혈관을 막아가지고 성인병이 지금 대세예요. 당뇨, 중풍, 고혈압, 암은 넘치고 미네랄 부족으로 호르몬 대사는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다른 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미네랄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광물을 어떻게 잘 먹느냐. 그래서 광물의 가장 기본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천일염을 좀 잘 먹자. 요즘 다 싱겁게 먹게 하죠. 싱겁게 먹으면 이 전해질이 신경계에 흐르지를 못해가 전기가 안 흘러. 그러면 몸이 춥고 냉해지고 배에서 꿀꿀꿀꿀 도락물 내려가는 소리 나면 소금 부족이에요. 조금 더 부족하면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나요. 그 다음에 소변을 자주 보고 남자는 정력이 완전히 가버려. 이성에 대한 생각도 없어버려. 나트륨은 굉장한 에너지를 내는 폭발물의 원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면 몸이 식어 들어가. 냉체질이 되죠. 그래서 이제 천일염을 잘 먹는 게 중요한데 왜 소금을 못 먹게 하는가 하면 혈압이 오른다 이러는데 혈압이 오르는 원인은 신장이 망가졌어요. 네. 신장이 망가지는 원인은 소금을 먹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고 저녁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이제 곡식하고 떡을 잘 먹고 이제 저녁을 굶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현미밥 먹으시오 이랬는데 현미밥이 도움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현미 껍질 속에 미네랄이 많지만은 그 껍질이 채소의 섬유질보다 훨씬 딱딱합니다. 현미보다는 옥수수가 더 딱딱하고 통밀도 더 딱딱하고 그거보다는 들깨 참깨가 더 딱딱해요. 기름집에 가서 기름 짤 때 보면 거의 태우다시피 볶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기름의 고소한 맛 있죠? 그게 미네랄 맛이에요. 옛날에 보리차, 옥수수차, 이렇게 엽차 끓일 때 보면 그 시장에 파는 거 보면 살짝 안 볶고 좀 어떻게 해놨어요? 좀 거뭇거뭇하게 태웠어요. 그래야 거기서 미네랄이 분리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에 좋다고 검정쌀 싸다 밥 해 먹고 화장실 가보면 어떻습니까? 검정쌀이 그냥 나와요. 옥수수 뭐 맛있다고 먹고 가도 그냥 나오고 100% 현미밥 맛있다고 먹고 가도 그냥 나와요. 왜요? 섬유질 소화액이 0% 제로니까. 하루 종일 씹어도 미네랄이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세포를 깨뜨릴 수가 없어서 씹어서는. 누룽지도 잘 안 빠져나가요. 볶음국식 그 한 봉을 다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누룽지는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불러와. 왜 그럴까요? 볶음국식은 세포 주머니를 완전히 터뜨린 게고 누룽지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타가지고 세포 주머니가 살아있어서 물을 먹고 팽창하지 뱉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밥이 아니고 볶음국식을 먹고 소금을 먹어서 미네랄을 좀 공급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떡도 그냥 떡이 아니고 이제 통밀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밀이 그 떡에 넣으면 막 밀 냄새 나고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발화현미처럼 싹을 내서 말린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 볶아버립니다. 볶음국식을 다시 볶아가지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작곡들하고 볶음하고 섞어서 따로 반죽을 해서 이제 떡할 때 넣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생목도 안 오르고 속이 편한 이유가 그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을 잘 먹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일 큰 문제는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감퇴되고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혈관이 막혀 그래요.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 12만 킬로입니다. 지구 한 바퀴 둘레가 4만 킬로예요. 피가요 1초에 60m, 분당 3600m,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려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름때가 껴서 이게 순환이 안 돼요. 뚫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나이 들어서 유로키나제라는 효소의 분비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그 기름때를 제일 잘 녹이는 거는 비누예요.
우리 왜 기름때 몸에 묻으면 비누로 씻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비누를 못 먹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비누가 없을 때는 볏짚이나 콩깍지를 태우면 탄산칼륨이라는 잿물이 우러납니다. 나무가 타서 수치되면 10% 정도 나오는데요. 숟가락 푼 물에다 콩기름 넣고 끓여서 졸이면 비누가 나와요. 간단하지, 그죠? 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곡식을 볶을 때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잿물이 탄산칼륨이 많이 생성돼요. 그래서 곡식을 먹으면은 이 잿물이 들어가서 혈관에 기름과 결합이 돼서 재활용 비누가 돼서 혈관을 청소해 녹여버려요. 체지방도 분해하고 피부로 나올 때까지 분해해서 한두 달 먹고 지내고 나면 목욕탕 가도 때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음식이 약이 돼야지 음식 외에 약을 뭐 따로 먹을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호흡입니다. 호흡. 오행설에 의하면 간은 목이고 심장은 화고 비장은 토고 폐는 뭘까요? 금자가 무슨 금자입니까? 예, 소금할 때 금자나 폐할 때 금자나 같아요. 우리가 호흡할 때 이 혈액 속으로 엄청난 금속 이온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공기가 전기를 전도합니까? 공기는 전기를 통하지 않아요. 구리선을 댔을 때 가까이. 그럼 우리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서 천둥 번개 치잖아요. 그죠? 거기에 왜 천둥 번개가 칠까요? 공기 중에 이제 음전하와 양전하가 있는데요. 밤에 우리 어릴 때 하늘을 보면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어요? 뭐 얼마 전에는 우리 소련에 막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난리 났지, 그죠? 그와 같이 이 지구 밖에 우주에서 별똥별이나 운석들이 이렇게 지구로 이렇게 끌려 들어올 때 불에 타버려요. 멕시코에서 운석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검사해봤더니만 그 돌 안에 36종의 광물의 원소가 있더라. 그런 것들이 지구에 들어올 때 타면서 금속 이온이 돼서 공기 중에 팽창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일어날까요? 이 바다에서 올라간 수증기가 금속 이온을 머물게 되면, 섞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방전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번개와 천둥이 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번개와 천둥이 언제 또 치는가 하면은 화산이 폭발할 때. 화산체에 뭐가 많아요? 금속이 많으니까. 또 하나는요. 모래 폭풍이 일 때. 모래에도 뭐가 많아요? 금속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금속 이온들이 호흡할 때 공기와 함께 이제 그 혈액 속에 녹아들게 되는데요. 문제는 맥주를 갖다가 따뜻한 데 두면은 컵에 따랐을 때 김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찰 때만 김이 올라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기체는 저온 상태에서 액체에 녹아들게 되어 있어요. 네? 더워버리면 올라가 버리지 녹아 들어가질 않아요. 찬공기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내려옵니까? 그렇죠. 저온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요.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 금속 이온이 많을까요? 바깥에 많을까요? 바깥에 많죠. 천정 하늘과 뚫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자는 겁니다. 오늘 캠프 오신 분들 다 이제 밖에 좀 오셨는데, 이제 밖에서 우리가 침낭 가지고 자면은 공기 중에 이게
금, 은동, 구리, 은, 이 아연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혈액은 항상 무균을 유지해요. 백혈과 청소도 하지만 어떻게 무균을 유지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뭔 반지 같아요? 백금 반지 같아요? 은반지 같아요? 백금인데 왜 은반지? 내가 은반지 낄 사람입니까? 네? 이는 말이죠. 모든 균이 접촉해서 6분 내에 다 죽어요. 내성도 없고요. 옛날에 유럽에 이제 패스트로 유럽 인구의 뭐 절반 가까이가 죽을 때 네덜란드의 왕족들은 패스트가 전혀 안 걸렸어요. 그 사람들 다 은그릇에 은수저로 밥을 먹었어요. 또 이렇게 살균 작용이 있는 게 뭔가 하면 굴입니다. 이런 금속 이온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제 살균을 해줘야 이 폐도 좋아지겠죠. 실제 우리가 작년 12월 1일 날 캠프장 옮겨가지고 첫 번째 이제 캠프할 때 온 분이 신장암 하나 수술해버리고 폐로 전이 돼가지고 항암제 쓰다가 이제 내성이 생겨 안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심해져서 숨을 못 쉬어.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숨을 못 쉰다는 게. 그 다음에 숨을 쉬면 막 피를 토하고 불과 2주 되니까 사라져버렸어. 지금도 멀쩡해요. 가끔 여기 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희가 뭘 하고자 하는 거는 뭐가 좋으니까 하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몸에 어떻게 늘 접촉함으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건강 생활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밖에 자려면은 몸에 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저녁을 굶는 겁니다. 밤에 잘 때는요. 신진대사도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 맥박도 빨리 뛰면 낮에는 100번까지 뛰지만은 잠잘 때는 항상 60번 돼요. 체온이 떨어지니까 외부 열을 의지해서 따뜻하게 하고 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열을 어디서 얻는가 하면은 양계장에 닭똥 띄울 때 보면 뜨거워서 손을 못 대요. 70도 열이 나고요. 시골의 태비더미도 겨울에 김이 나요. 우리 엄마들이 여성들이 아랫배 찬 사람들은 열이 안 나는 사람. 저녁을 먹으면 식곤증이 와서 졸리듯이 피가 위로 와. 밤에 잠잘 때 유일하게 일하는 기관은 대장 하나뿐. 위와 대장은 반대로 일해요. 위에 음식이 들어가 있으면 대장은 서버려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나면 항상 변이 안 좋아. 저녁 굶고 나면 그때날 변이 항상 좋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의 대장에서 띄워지는 거는 채소나 과일이나 고기가 아니고 곡식이라는 거. 그래서 아침, 점심 충분히 잘 먹고 저녁을 굶어주면 이게 띄워질 때 여기서 6, 70도 열이 납니다. 그러면 모다가 이게 보일러실에 물을 돌려두듯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이 열이 피를 타고 몸을 돌아줘서 몸을 태워주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녁을 반드시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자레인지 압니까? 전자레인지. 전기가 들어가니까 음식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공명이라는 게 있어요. 공명. 똑같은 실로폰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이쪽에서 레를 갖다 두드리면 이쪽도 레가 울려요. 소리 굽새를 이쪽을 두드리면 이쪽이 울리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뽀궁 신토불이라는 말 많이 하죠. 이 땅은 몸과 흙은 둘로 분리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땅의 원소가 몸의 원소예요. 우리 몸에 지금 금속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볶음곡식이나 이런 밖에 잔다든지
소금이나 이런 걸 먹어서 몸에 광물이 충분하게 되면은 공명현상이 일어나요. 밤에는 낮보다 지자기가 10배나 더 강합니다. 지구 반지름이 6370km인데요. 낮에는 지자기가 태양풍에 밀려서 10배까지밖에 못 뻗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 잠자고 나면 기운이 납니까? 맥이 빠집니까? 1시간쯤 자고 나면 뭐 기운이 없어요. 밤에는 자고 나면요. 몸이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지자기가 땅에서 올라오면서 내 몸과 함께 공명을 해요. 그래 되면은 이 마이크로파로 인해 가지고 전자레인지에서 뭐가 일어나요? 열이 나듯이 몸에서 열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곡식을 겨울에 뭐 춥지 않을 때는 다 자요. 영하 20도, 25도 내려갈 때 특히 음식을 이걸 잘 먹고 관리를 잘하면은 영하 25도에 밖에 자도 자고 일하면 이게 뭐 방 안인지 바깥인지 구별이 안 가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이 피가 되니까 음식을 먹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음식은 한 달을 안 먹어도 살아요. 공기는 5분만 숨 마시면 죽어요. 그죠?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산소는 어디를 통해 들어오는가 하면 폐를 통해 들어와요. 근데 폐의 넓이가 20평 아파트 넓이만 합니다. 자기 피부 면적이 한 75배 보는데요. 산소가 들어가는 게 한 3억 내지 5억 개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폐가 문이 열려야 산소가 잘 들어올 거예요. 닫히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지금 이 내 폐가 지금 문이 닫혔는지 열렸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급경사 산을 막 빨리 올라갈 때 숨이 찬 사람은 폐가 다 닫혀 있어요. 아무리 급경사 산을 급하게 올라가도 힘은 딸려도 숨이 차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찹니까? 숨부터 차버려요. 그죠? 이 폐가 닫혀 있다. 그러면 이 폐를 어떻게 열 것인가? 이 첫째로 이제 폐를 여는 방법은 신발과 양말을 벗어야 돼요. 왜 신발과 양말을 벗으면 폐가 열릴까요?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죠. 물은 더워지면 부피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예, 7도, 8도, 9도 올라가면 세포가 터져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이상 올라가면은 땅구멍을 열어서 막 열을 식혀요. 그죠? 몸이 추우면은 땅구멍을 닫아서 열을 안 뺏기려고. 이 땅구멍의 둘레를 다 합하면 둘레만 10m. 그러면 우리 몸이 다 보온이 돼버리면은 온도가 높아지면은 에너지를 태울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다 보니까 폐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발이 차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야, 지금 발이 차. 그러니까 뭘 하라고? 에너지를 태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폐포를 열어줘. 들어와요. 반면에 자, 우리가 목욕탕 가면은 추울 때 탕 속에 들어가서 따뜻하다고 있는데 좀 더 지내고 나면 몸이 어때요? 가슴이 답답하고 막 숨이 막히고 일어서 나면 핑하고 어지러워요. 왜 그럴까요? 더운 데 들어가서 체열이 높아지니까 몸에서 에너지를 태우면 안 되니까 난로를 치면 난로에 불구멍을 막 꽉 막듯이 폐포를 쫙 버리는 거예요. 공기가 못 들어가게. 그래서 뜨거운 데 오래 들어가 있으면은 폐가 닫혀서 산소가 안 들어가요.
암의 원인이 뭔데요? 첫째가 산소 부족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암 걸리면 다 공기 좋은 데 가라 그래 놓고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지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것이 밤에 잠잘 때 뜨거운 데 등대고 자는 거. 이건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속 군불 뜨고 등을 찢어 놓으니까 그 열기로 인해 가지고 몸이 뜨거우니까 에너지를 안 태우려고 폐가 쪼이고 쪼이다 보니까 이 폐는 풍선해요. 오그라들어 버려요. 기관지도 오그라들고 폐도 오그라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주머니가 빠져 가지고 등이 이렇게 굽어버리죠. 우리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등 많이 굽었지요. 이 등짝 찢어 그래요. 지게 많이 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천식이 많고 노망이 빨리.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몸 자체에서 나는 열로 살아야 되지. 자꾸 외부 열을 의지하다 보니까 몸의 기능들이 죽어가고 퇴화된 거예요. 항상 따뜻한데 자니까 내 몸에서 열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열 내는 기능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겨울에 공기가 차잖아, 그죠? 밖에 잘 수 없으면 집에서라도 잠잘 때 보일러 끄고 침낭 가지고 한번 잡았어요? 네. 기분이 다르죠? 네, 첫째 머리 잡생각도 없어졌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침낭 가지고 자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오리틀 침낭을 쓸 필요 없어요. 그거 쓰면 썩어서 냄새나 못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잠잘 때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이 최소 300cc예요. 뭐 더 많이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오리털이나 거위털 침낭은 가끔 한 번씩 산에 가 쓰는 게지 매일 들어가서 그 습기를 갖다 침낭 안에 뿜어넣어버리면 이게 새 털은 이게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습기를 먹으면 썩어가지고 완전히 쥐썩는데서 우리가 여기 쓰는 거는 이제 두통소인데 값도 싸요. 15만원이고 그 다음에 잠잘 때 춥다고 옷을 입고 자면 더 춥습니다. 네, 몸에 다 있는 거는 이제 천연 소재가 되는데 천연 소재는 면하고 이제 실크 이제 인조가 있는데요. 이 면을 갖다가 이게 내피부에서 계속 쓰게 되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면은 습기를 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아주 차고 안 좋아요. 실크는 단백질이라서 약해요. 쳐져버리고 비싸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연 소재로는 레이온을 씁니다. 레이온이 뭔가 하면 펄프예요. 인조라는 거. 이제 이게 이 펄프는 이게 전자파도 막아주고 좋겠지만 그래서 그걸 쓰면 이제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일단 그 투자해서 가치가 있나 싶은데 한해 겨울 난방 안 하면 그 난방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침낭 안에 딱 내 몸이 체열로 잘 때는 몸이 더워져 있기 때문에 땀구멍이 열려 있어요. 그렇게 있다 밖에 탁 나오면은 겨울에 창문 열어놓은 것 같아요. 냉기가 막 들어가면 참기 열기가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 운동 이거 필요 없고 빨리 찬물에 들어가. 뭐 안 되면 찬물을 덮어 쓰든지 뭘 하든 찬물을 막 덮어 쓰면 이 몸이 체열이 찬기가 되면 땀구멍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10m나 되는 원통이 탁 닫혀. 그럼 몸에서 나면 열이 못 빠져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루수건 가지고 냉수 마찰해주면 들어갈 때는 막 추워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아마 열이 팍팍 끓어.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 시작하는. 다 될 수는 있는데 볶은 곡식이 고전 분질은 안 돼요. 양대는 안 돼. 양대. 예, 양대 뭔지 알죠? 그 팥 비슷한 거 팥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쪄서 해놓으면 돌덩어리가 돼서 못 먹어요. 검정콩은 돼요.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거는 되는데 이제 전분질만 있는 뭐 팥이라든지
울타리 양대 이런 것들은 볶음 곡식이 안 됩니다. 뭐 다 해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귀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서 제일 값싸고 제일 흔한 거.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먹는 음식으로서 미네랄을 잘 공급할 수 있는 거는 들기름, 들깨. 값도 싸잖아요. 예, 그 고소한 맛이 미네랄이니까 그걸 좀 공급해주면 이제 좋겠고요. 견과류는 먹어도 한 10분의 1 정도 소화력이 한계에 맞춰야 되지 좋다고 많이 먹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먹는 게 좋죠. 이제 견과류 먹어서 뭐 땅콩 알러지나 이런 게 나는 이유가 우리 몸에는 내가 간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하면은 다른 장기를 인식해서 내 몸에서 공격을 해요. 그죠? 그래서 면역 억제제는 내 몸의 면역 체계를 바보로 만드는 걸 평생 약을 먹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몸에 음식을 먹었을 때 단백질이 흡수되는 걸 차단하는 센서 기능이 있어요. 이게 유아들은 없어요. 그래서 유아들은 뭐 우유나 이런 계란 잘못 먹으면 그걸 그냥 흡수해버려. 그러면 내 몸에서 이종 단백으로 공격해서 막 태열이 생기고 난린 거예요. 근데 성인이 되면서 그 센서가 살아나면서 좋아지지만은 어떤 경우는 성인이 돼서 그 단백질을 갖다가 파악해서 이거 거절하는 흡수하지 않는 그 기능이 망가진 사람들은 어른이 돼도 땅콩이나 이런 걸 먹었을 때 고기 먹을 때처럼 알러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좀 피해야 되겠죠, 그지? 네, 식초는 이제 소화가 되면 알칼리지만 이제 초산 신맛 나잖아, 그죠? 산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고기 먹으면서 씹어 먹으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기는 씹어서 입에서 소화되는 게 아니고 위산과 펩신에 의해서 위장 속에서 소화돼요. 그래서 육식동물은 찢어서 삼키는 걸로 끝나지 그걸 뭐 씹으면서 뭐 맛을 느끼고 이런 건 안 해요. 채소도 하루 종일 씹는다고 뭐 소화되는 게 아니고 입에서 소화되는 거는 탄수화물이에요. 곡식. 그래서 밥을 입에서 오래 씹으면 맛이 달아지죠. 곡식을 엿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메가당이 포도당이 되고 이제 에너지로 바꾸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신맛 나는 것은 식초는 들어가면은 곡식을 소화시키는 탄수화물 소화액을 다 파괴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초를 먹어보면은 이제 식초물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밥을 먹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한참 있다가 토해봐도 밥알이 그냥 살아서 나와. 심각하지, 그죠? 그래서 이 식초를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식초는 살균제예요. 살균제다 보니까 생선을 갖다가 이렇게 먹을 때 그게 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식초를 넣어서 이제 식중독을 막기 위해서 초를 쳐요. 근데 그걸 밥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초로 인해서 이 밥을 소화시키는 치매 아밀라제는 다 파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초밥을 먹었을 때 이 밥알이 내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생성이 안 돼. 그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에너지로 만들어진 걸 집어넣자 해서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설탕을 집어넣어요. 초밥은 맛이 다 어때요? 새콤? 달콤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초밥 그렇게 먹고 나면 대변이 항상 신내가 나고 소화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아마 세계에서 위장약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 그래서 이제 곡식 먹을 때 먼저 충분히 곡식을 이제 물 따로 밥 따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개구리가 물 속에 알 썰어 놓은 거 보신 적 있죠? 그 물 속에서 이렇게 점액에 쌓여 있는데 물이 못 들어가요. 이 침은 물이 아니고
뮤신이라는 점액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이나 떡을 따로 충분히 씹어서 삼켜버리면은 이 점액이 다 싸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국물 먹든 뭐 신반찬 좀 먹어도 관계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제 뭐 약을 먹든지 안 좋은 사람들은 막 입이 타서 음식이 안 넘어가는데도 물 따로 밥 따로 이래가지고 물 안 먹고 안 먹다 체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 우리 몸의 70%, 피의 90%가 물입니다. 근데 우리 몸은 물통은 아니에요. 그렇죠? 물을 왜 마시는가 하면 피를 정화하기 위해서. 피를 어떻게 정화하는가 하면 원래는 산소가 들어오면 정화가 돼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 자고 산소가 부족하면 아침에 입이 말라요. 그러니까 이제 꽁 대신 닭이죠. 요즘 질병 중에 어떤 병이 있는가 하면 병든 빌딩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다 막아버리잖아요. 큰 빌딩에. 그러니까 산소 부족이니까 물을 갖다 놓고 물을 마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몸에서 물을 만든다는 걸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 그죠? 겨울에 자동차 뒤에 보면 마우라에 물 떨어져요. 엔진 속에 휘발유와 산소가 들어가서 완전 연소하면 최종 산물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옵니다. 우리 근육세포도 산소와 포도당이 들어가서 완전 연소하면 최종 산물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에요. 추울 때 우리가 겨울에 물 많이 안 마셔요. 추우면 에너지를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료를 많이 떼겠죠. 추운 겨울에 우리가 밖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물을 안 마셨는데도 소변량이 어떻습니까? 훨씬 많아요. 원래 물을 왜 마시게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음식과 마시는 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도 호흡과 피부와 소대변으로 나가는 것이 1500cc가 많다. 그러니까 공급해라 이런 거예요. 뭐를 생각 안 했느냐? 몸에서 만드는 걸 생각 안 해버린 거예요. 쓸데없이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병원에 가면 닌겔의 주사가 0.9% 소금물입니다. 70kg인 사람이 물이 70%라면 77이 49kg. 그럼 거의 50kg가 물 아닙니까? 물의 0.9%, 59, 45, 450g의 소금을 항상 유지해줘야 돼요. 근데 소금 없이 계속 물을 많이 마시면 뭐가 부족해져요? 염분이 부족해요. 어떻게 하느냐? 소변이 맑은 색이 나오면 염분이 부족한 사람. 소변은 마른 지푸라기 색같이 나와요. 사모님이 발이 따뜻하려면은 맨발로 다니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은 심장이 뛰면 피가 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속는 거예요. 환자가 병원에 오래 누워있으면 심장은 뛰는데 등에 뭐가 생깁니까? 욕창생이에요. 이 피는 우리가 화가 나면 피가 거꾸로 선다 그죠? 피는 머리에서 이렇게 발로 가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무거운 걸 이든가 져야만이 하체에 힘이 들어가고 피가 아래로 흐르게 되는데 자동차 문화는 이고 매고 지는 게 없어서 피가 위로만 올라가요. 그래서 전부 다 배꼽 알로는 다 냉체질이에요. 남자의 신체 구조 중에서는 전립선의 혈관 분포 숫자가 제일 적어요. 남자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소변부터 하면 문제가 와버려요. 여성들은 아랫배가 차고 변비가 오고 혈액순환이 하체로 안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무릎이 약해져요. 그런 사람은 다 발이 차요. 피가 발까지 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혈액순환은 모세혈관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손도 따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가장 큰 혈액순환은 대류현상입니다. 봄이 되면은 남쪽에 더운 공기가 올라올 때 북쪽에 찬 공기가 만나면 이 공기가 섞일 때 바람이 세게 불잖아. 그죠? 그와 같이 발이 찰 때
머리가 열이 났어요. 발을 덥게 하면은 위에도 덥고 발도 덥기 때문에 피가 서버려요. 위쪽으로만 열이 더 올라가지. 발을 차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더운 열기는 발로 오고 발에 냉기는 머리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찬물에다가 맨손 맨발로 열심히 겨울에 일하다 보면 손발이 시리다 못해 끊어질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때요? 열이 나지 않습니까? 자, 참새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오리도 그렇고 거위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다 털로 뒤집어 썼는데 뭐만 내놨게요? 가들 발싸면 죽어버려요. 피가 서버리니까. 그래서 맨발로 다녀야 혈액순환이 정상이 됩니다. 근데 요즘 이게 이상한 문화가 돌아가지고 전부 뭐 좋은 신발, 좋은 양말 하다 보니까 다 혈액순환 다 망가뜨려버려요. 그래서 맨발이 얼마나 좋으면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맨발의 청춘. 예. 그래서 이 겨울에 이게 맨발로 머리까지 다 싸도 좋아요. 나는 잘 때 자꾸 베개를 높이 베야 편하다는 사람은 맨발로 다녀야 될 사람이에요. 나는 베개를 안 베고 자는 게 편하다는 사람은 두한종열이 잘 되는 거예요. 두한종열은 머리를 차고 발을 덥게 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차고 발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게인데 발을 점점 차게 하고 찬물로 씻어줄 때 머리열이 발로 가게 됐어요.